1세대가 더 위대하고 2세대는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좀 다르다. 어떤 한 기업의 운명은 그 창업기에 잘 맞는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네. 수성기에는 2세대 가지면은 좋을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 때에 맞는 경영자가 많을수록 국보가 더 증진하고 그 숫자만큼의 결국에는 국력이 되는 거 아닐까. 삼성이가 왜 그런 굵직굵직한 의사결정들을 지금까지 크게 틀리지 않고 해올 수 있었고 현재 그런 어떤 높은 스탠다드를 추구하는 문화나 인재들이 몰리는 그 시작점이 어디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분을 빼놓고 이분이 경영을 하던 그 시기에 변화를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방금 이제 최준철 대표님도 말씀하시면서 왜라는 네. 표현을 써주셨는데 5Why라고 네. 그 문제가 생기면 예. 적어도 5번은 왜라는 질문을 네. 던져야 된다. 그래야만 그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네네네. 근데 저거 역시도 그 회장님이 앞에서 네. why를 계속 네. 물어보시면 진짜 이제 나죠. 멘붕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호텔 신라 네. 출입을 할 때 이부진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 막 듣잖아요. 네. 그러면 이부진 사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임원들이 정말 힘들어한대요. 네. 꼬치꼬치 물어보고 네. 거의 이런 표현해도 되나? 임원들이 사지가 떨릴 정도로 막 캐묻는다는 거예요. 엄청 쪼기도 엄청 쪼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약간 그런 거 닮았나? 싶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걸 배웠나? 싶기도 하고. 이건 회장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경영자가 이부진 사장이라는 얘기가 사실 시장에 많이 있었거든요. 약간 성향?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그런 질문하는 것도 진땀 빼게 하는 것도 많이 닮으셨나 본데요. 요거는 진짜 완전 그냥 뒷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예전에 이부진 사장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네. 뭐가 좀 달라졌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있어요. 252페이지에 친구 인형무 변호사님이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기술에 해박했다는 점에서 공학자이기도 했고 본질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철학자이기도 했으며 역사와 인간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서 문화인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그래서 기술의 삼성 뭔가 좀 관리도 잘 하셨고 또 인재들도 잘 썼고 방향도 잘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뭐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이건희 컬렉션 다들 보고 싶어 하시는 그거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분산돼서 전시가 되고 있다가 지금 그 송현동 그 대한항공에서 거기에 굳이 이제 거기다 만든다고 토지 수합하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미술관을 만든다는 건데 그거 역시도 사실 제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역사, 뭐 미술, 뭐 스포츠, 미술 작품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돈만 있다고 해서 저런 컬렉션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관심사가 그만큼 이제 다양하고 이제 깊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일면이고 이 책에서도 미술 부분에 대해서 한 챕터를 또 할애를 하고 있는데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의 범위가 상당히 좀 넓었던 사실 뭐 정종 회장님의 관심사는 뭐 그렇게 넓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원중 회장님도 굉장히 워커홀릭이었다. 일에만 전념하는. 근데 이분은 이게 이제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2세대로서의 어떤 조금 더 진보된 더 나은 환경에서 그런 환경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덕분에 그런 또 컬렉션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었고, 그것 또한 이제 자금도 있었고, 그만한 안목도 있었고, 이제 공부도 하시는 분이 만들어낸 거에서 그런 시각에서 또 그 컬렉션을 보면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찾아오는데도 여러 차례 진짜 금액 따지지 않고 도움을 주셨다는. 이병철 회장님은 이제 가격을 따졌다라고 이 책에 나오잖아요. 따졌는데 윤 회장님은 가격 묻지 말고 아주 희소하고 귀한 거면은 사와라. 이런 것도 1세대와 2세대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계좌 잔고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그때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1세대가 할 일과 2세대의 할 일이 다르다.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확실히 1세대를 조금 더 숭상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준철 대표님이 뭐 직접 창업을 하셔서 지금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뭐 저도 어찌 보면 1세대 창업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울산 그 허허벌판에
뭐 조선소를 짓고 자동차 회사를 짓고 이런 거 자체가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네네네. 그 2세대들은 결국에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친 그런 유산을 받아서 이어가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편견이 많이 없어지고 좀 이거는 1세대가 더 위대하고 2세대는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좀 다르다. 그리고 어떤 한 기업의 운명은 1세대 시기에는 그 창업기에 잘 맞는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네. 수성기에는 2세대가 또 가지면은 좋을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또 3세대 이렇게 이제 가면은 정말 큰 회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게 결국에는 이런 회사가 많을수록 이런 경영자가 많을수록 그 때에 맞는 경영자가 많을수록 국부가 더 증진하고 그 숫자만큼이 결국에는 국력이 되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에 맞는 환경에 맞는 경영자를 갖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명이고 그렇죠 복이고 네. 이 책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업의 본질, 네. 업에 맞게 경영을 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자산운용사 업의 본질은 뭘까요? 갑자기 훅 들어가죠. 예상 못한 질문이죠. 준비했죠. 제가. 자산운용사 업의 본질. 자산운용사 업의 본질은 고객이 편안하게 예. 자산을 장기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가 저는 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거는 뭐 신뢰를 쌓는 작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신뢰가 있어야지 편하죠. 워렌 버핏이 네. 1년에 한 번씩 편지를 쓰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다트에서 사업 보고서를 꺼냈는데 거기에 CEO가 쓴 레터가 쭉 들어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 해도 사실 그만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왜 저거를 계속 할까? 저렇게 작을 때부터 클 때까지 계속 할까? 결국은 신뢰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를 받아서 또 그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하고 그 부를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가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예, 그런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갖게끔 그 수고를 감당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편지를 열심히 쓰거든요. 고객분들에게? 예, 저도 2003년도부터 매 분기별로 정성 들여서 그 편지를 쓰고 있고 얼마 전에도 요번에 이제 나갈 편지를 썼는데 그 과정을 사실 작년 올해처럼 수익률이 좋으면 생략할 수도 있지만 네네네. 사실 그러면은 결과는 좋지만 불안하실 거잖아요. 네네. 예. 저는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맡기셔도 됩니다. 라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하는 거라서 제가 아마 업의 본질을 일단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성과라는 자신감이 또 이제 바탕에 깔려 있기도 하고. 네. 항상 또 결과가 좋을 수만은 맞아요. 안 좋을 때도 있으셨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때도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신뢰. 예, 그만한 신뢰를 얻을 만한 행동과 말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이 업의 본질은 뭔가도 한번 또 새롭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저는 이제 미디어 언론 쪽이니까 사실 언론사가 예전에는 막 속보 경쟁, 그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일보, 속보 경쟁에 심취해 있었고 나중에는 단독 경쟁, 그 어떤 포털 메인에 실려야 하는 그런 경쟁이 많았었다면 이제는 뭔가 지식, 정보, 뉴스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사람들한테 뭔가 좀 진실성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미디어가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업의 본질은 그거겠다.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들 한 번씩 좀 고민해 보시면은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편의점을 하시는 분은 편의점의 본질이 뭔지, 치킨집을 하시는 분은 치킨집의 본질이 뭔지 생각해보면 그게 없으면은 그냥 닥친 일만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일이 하고 사람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빡치신 그 사건 중에 그 세탁기에 아구가 안 맞으니까 막 이렇게 깎아내고 이런 걸 보면서
분노를 하셨던 이유가 그런 업의 본질을 훼손했다라는 네, 그런 네, 네. 분노감의 표시 아니었을까. 네. 삼성전자 그러던 시절이 맞아요. 있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책 보시면 어떤 네. 내용인지 자세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최준철 대표님이 혹시 이 책 읽으시고 네. 생각 드신 점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실 네. 말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기업 경영에 관심이 많고 경영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경영자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좀 알고 싶어요. 경영자 어떤 게 좋은 요소고 어떤 기업,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영자가 만나야지 번영할 수 있는지 이런 관심이 많아서 이 기업가들 자서전 혹은 평전들을 많이 좀 읽는 편인데 아쉬운 거는 대부분이 그 미국 경영자들 책만 많고 분위기 자체도 이게 21세기의 어떤 테크의 시대, 뭐 모바일의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시대를 열고 풍미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찬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제프 베조스라든지 그래야지 책이 팔리죠. 일론 머스크라든지 저기 실패한 사람 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책 써 팔리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도 책을 네. 냈을 수도 있어요. 네. 못 보신 걸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도 네. 그만한 기업가의 영웅이 있다. 그 사람들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지금 또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또 이런 그 스타들이 조명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건희 회장님처럼 큰 회사를 더 큰 회사로 도약을 시키고 파급력을, 영향력을 전반적인 국내 산업으로까지 확대한 이런 분들도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영웅 기업가로서 대접받을 만한 분이고 관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사례를 하나 제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또 요즘 워낙에 삼성전자 직간접적으로 네. 뭐 주식을 갖고 계시든 아니면 뭐 소비자로서 혹은 거기 관련된 일을 하시던 이게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 삼성을 완전히 그 관계를 차단하고 살기 굉장히 어려운 삼성 없이 살 수 없죠. 삼성 사실은. 공화국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죠. 그렇죠. 예. 그런 그 분들에게 이제 최소한 뭐 호감이다 비호감이다 싫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이건희 회장님이 경영하시던 시절에 삼성전자가 어떤 역사를 걸어왔고 어떤 변화를 겪었나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는데 되게 좋은 사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린 거고요. 이제 저는 또 다른 이제 기업가적 영웅, 한국의 영웅을 이제 한 명 더 꼽으라고 하면 사실 저는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 네.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이에요. 네. 창업가긴 한데 사실 월급쟁이 CEO셨고 네. 국가기관 산업의 프로젝트를 이제 하라고 명을 받았는데 네. 경영자 수업을 따로 받은 적이 없고 군인 정신으로 그 회사를 일으킨.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말 한 기둥으로 또 아직까지 생존해 있고 뭐 얼마 전에 또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또 내기도 했고 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도 꽤 됐지만 그거는 뭐 뭔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희 회장님의 삼성, 박태준 회장님의 포스코가 지금까지도 그 회사가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는 다 이분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데도 저는 그분들의 역사를 충분히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과 함께 읽을 만하면 좋은 책으로는 네. 저는 이제 박태준 평전 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촬영 날짜 좀 잡아주세요. 또 이게 연속으로 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업인들, 뭐 물론 이제 뭐 코스닥 상장사 사장님들이 더 위주긴 합니다만 이렇게 만나보면은 많이 안 나서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괜히 한국 사회에서는 좀 잘 된다고 얘기입니다, 나서면 그 욕 먹고 우리 회사 잘 됩니다 하면은 뭐 삼성도 예외는 아니지만 대기업에서 내려와서 단가 깎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뭐 막 이상한 사회적 반감 같은 것도 좀 있고 해서 안타까운데 뭐 사실은 뭐 선거 있을 때도 막 그러긴 하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맨날 비난하다가 기업인들이 막 이렇게 뭐 잘해줘야 됩니다. 기업인들의 길을 살려야 됩니다. 길을 살려야 됩니다. 많이 하는데 평소에도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기업인들도 많이 좀 나서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의 평전, 자서전 나오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와이스트릿에도 CEO 분들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외 좀. 그래서 오늘은 VIP 자산운용의 CEO 최준철 대표님 통해서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님, 경제사상가 이건희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정말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정을 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이후로 이건희 바로 찍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이 너무 궁금하네요. 공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편집으로 제가 균형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 한번 또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